안녕하세요. 호응 라이브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브라이언 코치입니다. 예. 아유, 저희가 뭐, 우, 혹시 짜진 않았지만 벌써 자연스럽게 우리 또, 소개를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멋진 분들을 만나고, 또 우리 그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는 호응 라이브. 오늘은, 우리 브라이언 코치님을 특별히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보기에는 이렇게 차분하시고 인상도 좋으신데, 링크드인이나 글로벌 기업 내지는 커리어 코치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싸세요. 제가 특별히 또 알고, 요즘 커리어에 대한 고민들 많잖아요. 이렇게 새로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이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갖고 하던 차에 이제 이분을 알게 돼가지고 꼭 한번 좀 그런 비법들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또 시간을 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치님. 예, 저는 브라이언 코치로 알려져 있고요. 링크드인에서 활동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는 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는 이력서와 면접 같은 프랙티컬한 도움도 주고 어떤 한 사람의 전반적인 커리어의 방향도 설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인생을 많이 책임져주는, 그러니까 배우자는 아니지만 이 젊은 친구들의 이 인생을 책임져줄 멋진 분이고 이런 분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 자식들한테 좀 어깨가 좀 가오가 사는 부모님에서부터 또 이렇게 후배가 또 이렇게 내가 브라이언 코치님 아는데 소개 좀 시켜줄게 하면 될 정도로 이렇게 듬직하게 또 개인의 이런 얘기들을 잘 들어주고 또 뭐가 궁금하고 어려운지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가고자 하는 목표로 잘 이끌 수 있도록 내가 뭘 원하는지를 그렇게 알려주는 정말로 저도 진짜로 한 시간 못 되게 저도 이제 우연찮게 만나갖고 이제 다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얘기하면서 편안해지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게 돼서 이분은 뭐지 되게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특별히 모셨고요. 자, 오늘 김프로님 제 말이 믿기시나요? 안 믿기시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젊은 친구들에게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중장년들도 이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야 정말 본인이 레벨업이 돼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오늘 정말 그런 꿀팁을 알려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이직을 할 수가 없지만 대표라서 예.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 올 때,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그 친구의 핵심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브라이언 코치님은 이제 글로벌 기업에도 진짜 여러 군데 또 취업도 하고 또 지사장이랑 역할도 하셨고 그리고 또 직접 창업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토대로 또 많은 친구들한테 코치해주면서 그 취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성공적으로 잘한 그런 많은 경력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정말로 글로벌 기업에 가고 싶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를 가는 데 있어서 되게 답답하고 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어떻게 나의 강점 찾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취업이나 이런 일일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봐야 되는지 부분들,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많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벌써 저기 강성호님, 오,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재인님 안녕하세요. 다혜한님, 블로그 통해 왔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벌써 기대하고 계신데요. 자, 본격적으로 먼저,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우리 브라이언 코치님의 개인의 삶이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쭉 이 커리어를 이렇게 쭉 하셨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채용 시장, 취업 시장 또 이런 걸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 한번 먼저 짚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 또 차근차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공유하기 전에 잠깐 한 1분 정도 전반적인 거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보고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메인 주제들 관련된 이야기 해보고 그 다음에 참여한 분들의 질문들까지 오늘 1시간 내에 최대한 소화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항상 강의할 때 마지막인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제가 왜 이런 태도를 보였냐면 진심이 통하거든요.
많은 곳에서 통해요. 강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나를 이렇게 막 팔짱 껴고 막 노려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냥 저는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온 분들이 다 멋쟁이고 다 멋있는 분들이고 진심인 사람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저도 편안해지고 오는 분들도 되게 만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커리어 코치로서 주로는 글로벌 기업에 혹은 해외 취업을 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영어가 아직은 부족해서 이제 스타트업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네이버나 라인 같은 그런 IT 기업에 가고 싶은 분들도 돕기 때문에 전반적인 커리어 방향부터 이력서, 면접 준비, 기업 분석, 잡서치 이런 전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 이후에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렇게 라이브를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 되는 거고 참여자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송출하는 것도 그렇고 이러한 방식들이 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러한 방식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에 세상에서는 좀 내가 나중에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너무 치열하게 사는 게 한국 사람의 이제 문제이긴 하죠. 너무 미래에 관해서 불안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때로는 저도 상담을 하면서 때로는 이력서를 고치자고 만났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를 1시간 들어주고 끝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담과 코칭, 컨설팅을 좀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또 Q&A까지 많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 너무 아,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준비한 어, 어, 슬라이드 먼저 띄워볼게요. 오늘의 그 메인 주제는 뭐냐면 core value예요. 우리가 강점을 찾아라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왜 어렵냐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강점이라는 게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내는 것 자체가 좀 우리의 그 어떤 유교적인 그 문화권 안에서는 좀 약간 어색한 거죠. 그게 나답다? 내가 그런 거 맞나? 그냥 그래서 친구의 의견, 부모의 의견 정도만 의견으로만 항상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What values can you bring to our team?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어떠한 가치를 당신이 우리 기업에, 우리 팀에 갖고 올 수 있냐라는 질문이요. 너무 아, 어려운 질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개념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도 정의를 많이 안 해봤거든요. 제가 최근에 대학생 그 강의를 가서 코어 밸류 워크숍이라는 걸 했는데, 핵심 가치 워크숍을 했는데, 정말 뛰어난 대학생들 한 200명이 모여서, 이제 워크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이 뭐였냐면, 자신의 핵심 가치를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자. 이래 보니까 음, 2명, 1명밖에 안 들었어요. 전체 이렇게 뛰어난 대학교에 있는 분들도 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정의해 보거나 그걸 내가 생각해 본 역사가 없었던 거죠. 그게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오늘 짧게 제가 한 10분 정도 밸류가 왜 중요하고 그게 제 삶에서 어떻게 강점으로 취한되고 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밸류가 마치 신처럼 본인에게 힘이 돼줄 거고 본인을 위기에서 구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 너무너무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나한테 힘을 주고 방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커리어 브랜드라는 컨셉은 뭐냐면 온라인상의 나의 존재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력서가 다였고 이력서를 내면은 끝이었지만 요새는 다 자기를 온라인상에 표출하는 시대가 왔어요. 특히 링크드인은 제가 강사도 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링크드인을 깔아놓고 내가 프로필만 업데이트해놔도 바로 제가 어저께 세팅을 한 번 도와드렸는데 바로 글로벌 회사에서 오퍼가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온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와우, 우와, 면접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드인을 이야. 내가 그러니까 저는 링크드인 전과 후로 나눠요. 그만큼 링크드인을 많이 사랑하고 그 툴을 모든 사람이 써서 관계 개발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접촉하고 뭔가 관계를 개발하려면 나부터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뭔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그 가치가 나의 어떤 삶을 만들고, 나의 의사 결정을 만들고, 나의 리더십을 만들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 얘기는 뭐 간단히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고, 저는 주로는 글로벌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처음에는 해외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중동이나 이제 인도 같은데 출장 다니면서 막 이렇게 비즈니스를 빌딩하는 걸 많이 했고, 대학교 때 제 핵심 가치는 핵심 가치라고 그때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니, 그러니까 being global, helping은 좀 이따 나오고, being global이었어요. something global.
being global. 이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때 그 메시지를 제가 못 얻었으면 아마 저 선택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something global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고 그래서 something global이라는 걸 추구하니까 영어는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내 사업을 하고 무역회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대학생 때.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외 영업이라는 걸 직장을 갖게 되고 한 4년 정도 활발하게 출장을 다니면서 정말 재밌게 살았습니다. 출장을 내가 원하는 만큼 갔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무료해지더라고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또 변합니다. 당장 지금 가치가 평생 가지 않아요. 그래서 챌린지라는 가치가 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도전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미국 회사는 제가 창업을 한 거예요. 아이템이 없으면 안 되니까 미국의 의료기기 회사한테 저희가 컨택을 해가지고 아시아 쪽에 시장이 없는 기업이니까 아시아 쪽을 우리가 타겟해보겠다 해서 4명의 코파운더가 영어 좀 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망했습니다. 창업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됐고 동업도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우연하게 스위스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2016년이었는데 2016년에 영국에서 링크드인으로 메시지가 와요. 그때부터 제가 링크드인을 알게 된 거죠. 그때 프로필을 세팅하지 않았으면 제 인생에 아마 스위스는 없었을 건데 그래서 스위스 회사에 한국 지사장, 컨트리 매니저 오퍼가 왔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열심히 셀링해서 이제 합격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33살 정도였는데 연봉도 1억 정도 받았고 재택근무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 분기별로 가는 아주 환상적인 조건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뭐 엄청나게 너는 뭐 이제 끝판왕을 찍었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저 일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냐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를 1, 2년 정도 해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남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보면 해본 것 같아요. 남들이 원하는 wealth, 어떤 부를 갖고 남들이 원하는 reputation, 어떤 명예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왜냐면 한국에선 제가 최고였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타이틀이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나한테는 엄청난 중압감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 제가 타겟하는 이 솔루션, 이 소프트웨어가 병원 쪽에 파는 제품이었는데 병원장님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보수적인 집단한테 제가 셀링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게 뭘까 이거를 많이 고민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했던 helping others라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 때 봉사활동을 한 400시간 정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했지? 나중에 돌아보니까 봉사활동을 하면 첫 번째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선의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나도 많이 성장하고 배울 수가 있고 그때 제가 첫 번째 저의 롤모델이 나왔거든요. 사실 그때 조장형이 지금 굉장히 성공한 기업가인데 지금도 저한테 롤모델이 돼서 제가 조금 좀 무료할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그러한 끝판왕을 찍어보고 허무함을 느끼고 나서 결정을 할 때 결과적으로 커리어 코칭이라는 걸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문 이력서를 첨삭해주는 투잡을 원래 하고 있었기도 했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어떤 한 사람의 방향까지 잡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돕고 헤어핑하는 그런 역할에 적합한 직업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커리어 코칭을 하면서 200만 원밖에 못 벌었거든요. 근데 1억짜리 연봉을 제가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면 제 가치가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학생 때 저는 Something Global로 시작해서 챌린지라는 두 번째 밸류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힘든 그런 결과 이후에 Helping Others라는 걸 찾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만족하게 지내고 있고 그 이후로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치가 저의 넘버원이 됐어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교육 일 은퇴의 3스테이지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멀티 스테이지 라이프라 그래서 이제 탐색을 많이 해요. exploration이라고 해서 이직이 지금 진짜 시장이 활발해졌어요. 원티드가 상장을 하고 지금 커리어 쪽 기업들은 주가가 완전히 많이 올라가요. MS가 링크드인은 2016년에 인수를 했는데 그때 25조에 인수했거든요. 링크드인이 지금 매년 20조씩 벌어요. 그만큼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해졌죠. 그렇게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그 탐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취업만 했지만 요새는 창업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은퇴만 했지만 지금은 은퇴 이후에도 일을 만들거나 봉사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MIT에서 정의한 이제 멀티 스테이지 라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젊은 분들을 많이 상담하다 보면 결국에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추구를 해요. 내가 일단은 취업을 하라니까 했어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분 되게 재밌는 케이스가 공무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양구청 공무원이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언어를 전공했어서 다양성을 추구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추구점과 그 기업이 그 공기관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울증 약을 2년 정도 먹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에서 끝까지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너무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 말고도 코치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혹시 여기에서 강사분이 오늘 왔으면 다른 분들도 많이 제 노하우 다 접목하셔서 저는 핵심 가치 중요하다, 링크드인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니까 그거 강사가 되셔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가진 것들을 많이 노하우를 가지고 각각에 있는 영역에서 그러한 가치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의견을 기본적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엔 사는 거잖아, 인생을. 근데 결국에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건 주체성 같아요.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도 사실 여기 저녁 늦게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잠깐 보라고 하고 이 강의를 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일을 즐기고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나눌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제 가치를 실현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치 중심적인 사람이 되시면 나중에 어떤 세상에 어떤 뭐 욕을 먹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연봉도 좋은 직업을 왜 버릴 수가 있었어요? 제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나중에는 잘 풀렸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법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것도 잘 풀렸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 가치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의사결정의 기준이 돼준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직업을 고른다. 선생님 어떤 직무를 고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썸띵 글로벌이 있었죠. 그게 너무나 진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추구했고 영어는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에서 너무나 어울리는 도구였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영어를 왜 해야 되지? 바로 저는 야, 너 썸띵 글로벌이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해외파가 아닙니다. 저는 국내에서 영어를 공부했고 지금은 글로벌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언어라는 툴이 너무 감사해요. 그 링크드인이라는 툴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가진 가치들이 나중에는 본인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적었고 그래서 취준생분들 혹시 있으면 잘 들으시면 좋은데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 그 사람이 가진 스킬,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진 interest는 관심사예요. 관심사도 너무 중요해요. 지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이건 많이 물어봐요. 우리 회사 특별히 우리 회사에 왜 관심이 생겼냐? 왜 지원했냐? 그렇죠. 왜 지원했냐?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 비슷한 회사 많은데. 근데 대부분 이게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 가지고 이렇게 얼버무리다가 그러면은 지원 동기 두 번째 지원 동기 한번 말씀 주세요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망합니다. 면접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스킬에만 집중을 해요. 심지어 스킬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 value와 interest는 거의 정의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면접장에 가거나 자소서를 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일단 나를 단단하게 하는 거는 value예요. 그래서 나의 핵심 가치가 뭔지를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value를 거기다가 농도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그 value의 농도를 키우는 방식으로 일상을 설계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helping others입니다. 제가 디자인한 모든 일과는 helping, sharing 하는 거, 누군가를 돕는 거,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저는 성취를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helping others를 가장 적합하게 잘할 수 있는 직업이나 오퍼가 있으면 저는 제 직업을 다 버리고 걸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나중에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너무나 슬픈 일이 뭐 가족이 다 죽는다거나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뭘까를 미리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브라이언 너는 helping others 하면 행복한 사람이잖아. 라는 메시지를 결국엔 저한테 줘서 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밸류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한 사람의 정체성은 이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 스킬에만 경력 쌓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 밸류도 모르고 관심사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커리어가 꼬였다 혹은 안 맞는다.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지? 약간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싶은데 표현의 총량이 개인의 정체성이다. 표현의 총량 무슨 말이냐면 내가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표현을 많이 할수록 그게 글이든 말이든 아니면 예술이든 뭐 힙합이든 표현을 많이 할수록 나의 정체성이 강해져요. 예를 들어 교실에 한 50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공부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고 쳐봐요. 그럼 누가 더 정체성이 나중에 강해질까요? 당연히
손을 들고 자기의 표현을 한 사람들이 정체성이 강해져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교육 시스템도 토론 형태로 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토론이 너무 중요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나와 결이 안 맞는 사람과도 대화를 해보고 이런 트레이닝이 없으니까 직장에서 많이 다투고 싸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따지고 보면 다 힘든 사람들인데 그렇죠? 고통을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이거. 관계도 결국엔 가치 충돌이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걸 내가 농도를 키우려고 하면은 본인의 그게 강점이 되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뭐다? 본인의 정체성이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밸류, 요새 젊은 분들 혹은 젊은 분들이 아니더라도 열정 있게 사는 분들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도전, 챌린지, learning, 배우는 거, growth, 성장하는 거, socializing, 함께하는 거, be global, 글로벌한 거, stay global, 똑같은 거고, achievement, 성취하는 거, 그 다음에 fulfillment, 충족하고 만족하는 거, 그 다음에 helping 하는 거, 헬퍼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비즈니스는 다 helping 하는 겁니다. 누구를 헤어핑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핑의 관점을 가지시면 문제 해결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개인을 도와주면 그게 서비스가 되는 거고 내가 어떤 IT 솔루션을 만들면 그게 IT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헤어핑의 관점, 그게 약간 컨설턴트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누구나 다 저는 헤어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를 추구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보의 바다잖아요. 정보의 바다라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을 못해요. 너무 흔들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뭐 80만 원 있어요. 에어컨 하나 골라주세요. 이러면 예전에는 몇 개 선택지가 없으니까 금방 골랐겠지만 지금은 다나와 이런 데 가면 한 200가지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에어컨 하나 사려고 해도. 그리고 후기도 다 읽어봐야 되고 이 후기는 좋고 이 후기는 아까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좋은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복잡성이 거기 에어컨에만 있는 게 아니죠. 너무 많아요. 뉴스에도 많고, 소셜 미디어도 많고. 그래서 그런 피로가 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빡세게 살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복잡성을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밸류다라는. 제가 막 머리가 복잡해 힘들어요. 그러면 제 밸류만 찾아보는 거예요. helping others 하는 거 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챌린지 하고 있는 거 물어보겠죠. 저는 helping others, 챌린지, 세 번째는 글로벌, 네 번째는 creative. 이 네 가지가 제 밸류입니다. 이 넘버 1, 2, 3, 4가 제 밸류고 0번은 family예요. 제가 죽기 전날에 family랑 있겠지 helping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치의 우선순위와 가치의 조합 그리고 나만의 코어 밸류를 잡아보는 훈련을 하시면 앞으로 그걸 베이스로 강점을 만들고 본인의 의사결정 기준을 만들고 그것이 본인의 결과적으로 리더십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짧은데 농도가 계속 말씀하신 그 농도가 엄청 진해요. 진짜 그 진정성도 너무 많이 느껴지고. 근데 딱 뵈니까 지금 그 비영리성이 너무 강하신데요. NGO 만드셔도 될 정도인데. 나중에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빌 게이츠처럼 자기 비즈니스를 해서 석세스하고 그 머니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또 NGO나 이런 파운데이션으로 가는 모델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프로핏 모델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그쪽 비즈니스를 많이 빌딩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코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이 그런 어떻게 보면 쭉, 일반적인 우리 성장하는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돼가는데 거기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원하는 일을 찾아서 온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말로는 되게 했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들도 많았을 거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 봐도 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많은 가는 길로 갔을 때 다들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아 그래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데 반대의 길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되게 왜 그러지 쟤 이상해 근데 내 길이 아닌가 막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힘든 순간들을 우리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그걸 먼저 한번 예, 여쭤볼게요. 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똑같이 추구하는 거에 대한 가치는 적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가 된다 해서 그 비즈니스를 하거나 뭔가 이게 좀 유행한다 해서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유튜브 방송도 예전에 했었는데 랩으로 가르쳐보는 걸 했어요. 랩으로 하는 교육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래프 잉글리시라는 걸 했고 그게 나중에는 저한테 남은 건 뭐냐면 물론 고생도 많이 했지만 EBS 강사가 됐습니다. EBS 잉글리시에서 야, 제가 스카웃이 돼서 제가 국내 대학의 생물학과 출신으로 EBS 강사는 최초일 거예요. 와. 왜냐하면 랩으로 하는 컨셉 자체가 유니크하고 유니크하다는 것 자체가 make a difference 어떤 독창성 그리고 그 사람만 가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고 그런 도전을 할 때 이거는 나만 걷는 길일 수도 있다. 나만 걷는 길이니까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걸 내가 꾸준한 걸 보여주면 그거는 증명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와서 친구들이 그래요. 너 그때 막 뭐 이렇게 잘 팀장도 가고 뭐 이렇게 뭐 좋은 직장도 갈 수 있었는데 왜 지금 이 일을 그때 선택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간다. 너가 제일 추구하고 음, 좋아하는 일이고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너가 이 일을 나중에 은퇴하고 할 게 아니라 지금 하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강사나 코치를 하려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커리어를 10년도 안 했었는데. 근데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저는 그래도 창의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리소스를 많이 가져와서 코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어디 커리어 코칭을 30년 했다고 해서 뭐 모건 스탠리의 면접을 잘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으로 석세스 케이스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 7년 정도 지금 한 800명 정도 장기 코칭을 하면서 거의 한 200개 기업 이상 글로벌 기업에 제가 국가로 따지면 10개 국가 정도 취업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두바이로 가셨고 지지난달에는 이스라엘로 가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국인인데 이렇게 글로벌 마켓에서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커리어를 찾는 것도 저는 너무 보람되고 그다음 응원해주고 또 가끔 이렇게 줌 미팅 하면서 잘 지냈냐 또 궁금한 거 제가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야, 천성이에요. 이게 이거는 누가 어떻게 개발해 주는 게 아닌 것 같고 코치님은 진짜 타고나신 천성을 찾으신 천직이다라는 느낌이 너무 드는. 예. 근데 진짜 요새 그 보면은 그 천직이라는 거를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뭐 공무원이 되겠다, 뭐 또는 뭐 잘 나가는 뭐 IT 회사에 뭐 취업하고 싶다,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살까라는 생각에 그냥 안정된 삶을 위해서 고르는 직업이지, 본인의 그런 어떤 얘기하신 코어 밸류를 찾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사회에 발을 내딛고 절망하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런 생각을 드릴게요. 최근에 어떤 분이 자기가 졸업 후에 2년 동안 아마존에서 셀링하는 그런 셀러 역할을 했대요. 이커머스로 자기 제품을 팔아가지고. 근데 쫄딱 망한 거예요. 돈도 못 벌고 제품도 안 팔리고. 그래서 그분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죠. 졸업 후에 2년을 시간에 보냈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2년 동안 한 행위를 생각하면 그 행위는 정말 값진 거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10명의 친구 중에서 창업을 한 친구는 한 명 꽂을까 말까, 한 명 생길까 말까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2년 동안 창업을 해서 이렇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상세 페이지도 혼자 만들어보고 디자인도 배우고 온갖 걸 배워서 스스로 해본 그 경험이 굉장히 밀도 있고 그리고 그 경험이 자신만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존에 취업을 하셨어요. 아마존에서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졸업 후 2년은 아무거나 해도 된다. 무너져도 되고 뭐 그냥 아무거나 도전해도 2년은 정말 아무거나 해도 내가 그 다음에 취업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어른들의 용인이 있으면 많은 도전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야 빨리 취업해야지. 졸업 얼마 남았어. 취업해. 결혼해야지. 이런 스탠다드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내가 1년만 놀아도 벌벌 떨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고 1년 동안 내가 취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1년 동안 내가 대학 생활 동안 못 해본 것들 해볼 수도 있고 너무 치열하게 대학 생활을 살았으면 그리고 이렇게 셀러를 하거나 아니면 유튜버를 하면서 뭔가 도전하고 그런 기회들이
사실은 나중엔 다 스토리텔링으로 풀 수가 있는데 그 시간 동안은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회적인 압박이 기본적으로 있다. 근데 괜찮다. 제가 뭐 필요하면 전략도 짜드릴 수 있으니까 졸업 후 2년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갭이어. 그러니까 경력을 공백을 가진 분들. 제가 3.7년, 3.9년까지 놓은 분들을 글로벌 회사로 제가 입사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한 1년 정도는 한 분은 아기를 봤어요. 아기를 풀리 봤다. 1년 정도. 그럼 2.5년이 남잖아요. 2.5년 동안 이분이 아예 논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이 아예 놀 수는 없어요. 이분이 그쵸. 와이프가 유튜버였는데 그때는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프랑 이제 와이프 유튜브니까 그걸로 돈 벌고 같이 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이. 그래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벌써 2년 반이 지난 거지.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를 어떻게 짰냐면 아내를 도왔다면 이상하니까 컨텐츠 스타트업을 도왔다. 왜냐면 거기도 사업자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내가 컨텐츠 스타트업을 도울 수 있는 이유는 아기를 보면서 유연하게 근무 조건을 달아줘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됐다. 그런데 지금 한 최근 6개월부터는 내가 다시 글로벌 회사로 가고 싶다는 욕구도 있었고, 그리고 관련한 공부를 이렇게 해오면서 그분은 실제로 자격증도 한 3-4개 땄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전체로 만들고 합격을 하셨어요. 지금 독일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더 대박인 건 그분이 중소기업 어디라도 가고 싶고, 안 되면 자기는 뭐 노가다를 뛰던지 알바를 하던지 그런 굉장한 기로에 있었던 분이라서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은 정장 입고 여의도로 가서 독일 회사에서 파이낸스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매니저. 심지어.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코치님은 그 각각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는 것들 아니에요. 누가 보기엔 다 쓸모없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쭉정이와 같은 정말 평범한 거라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떻게 차별화해서 만들까. 나만의 어떻게 보면 레고 블록이 잔뜩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나만의 이걸 만들고 또 아니면 모래가 잔뜩 있는데 이건 나만의 이렇게 해서 똑같은 뭐 곰을 만들든 성을 만들든 이건 좀 더 단단하게 어떻게 물을 더 많이 넣든 아니면 뭐 다르게 방법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의 관점을 되게 도와주시는 그런 엄청난 또 일을 하셨네요, 진짜. 놀랐습니다. 예. 저도 그런데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막 만등은 아니죠. 근데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좀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커리어가 꼬였다. 직무를 뭐 1년, 2년 망했다. 막 이상한 데 왔다 갔다 이직이 많다. 그 다음에 갭이어가 있다. 육아휴직 후에 경력이 단절이 됐다. 그리고 나도 경력 한 3년 놀았더니 어떻게 일을 할지 엑셀도 다 까먹었다.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차근차근 조금만 6개월 정도 트레이닝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으면 그거 다 회복할 수 있고 진짜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결국엔 나를 얼마나 잘 믿어주냐가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 내가 누군지 객관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우리가 코칭이 사실은 남을 위한 행위지만 저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쓸모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필요로 되는 사람이다라는 인지를 자꾸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코치가 되고 싶어 하는 거는 누구든 제가 웬만한 커리어를 쌓는 분들은 나중에 다 물어보면 나도 코치가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중간관리자,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에 있는 중간관리자 분들이 이 코칭 능력만 갖추시면 훨씬 더 좋은 팀원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듣다 보니까 우리 또 선생님 소리가 절로 나오고 또 교수님이 나올 뻔하고 막 이렇게 아멘이 나올 뻔하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또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막 하루는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잠만 자기도 하고 하루는 또 답답하니까 술 한잔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지냈던 세월들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욕심은 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걸 도와주는 걸 하고 싶은데 나는 경제적인 것도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되게 고민이 많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코치님 얘기하시는 거는 코치님의 경험들 하면은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들이 좀 왔다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요. 이직하고 싶은 분들 만나서 이직을 했다 칩시다.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막 당황해요. 이직하려고 만났는데 이 사람 뭔 소리야? 막 이렇게 해요. 했다 치고? 했다 치고 그 다음에 뭐 원하냐?
그럼 돈 좀 모으겠대요. 오케이. 뭐 집을 사고 싶대. 오케이. 아, 그다음 차를 사고 싶대. 오케이. 다 샀다고 칩시다. 다 샀다고 칩시다. 그리고 아, 10억 정도가 통장에 꽂혔다고 칩시다. 아니, 음, 그거는 나중에 한 50살 때, 노노노, 지금 그렇게 잃었다고 칩시다. 그다음 음, 뭐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요. 취업을 하려고요. 그다음 돈을 벌려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겠다는 목표도 괜찮긴 해요. 왜냐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사실 죽기 전까지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음, 죽기 전까지의 원동력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추구점이 될 수 있어요. 핵심 음, 가치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포인트는 음, 뭐냐면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 거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면 훨씬 더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음, 그런 거를 저는 셀프 트레이닝을 한번 해봤어요. 대학생 때 제가 10억이 있다. 부모님 뭐 음, 어디 뭐 감춰놨다. 그러고 살아봤어요. 그러고 한 10년 정도 살아보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어, 남들이 반응하는 거에 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 오히려 가치 어, 있는 걸 찾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부자 어, 마인드 배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자 친구가 제가 많은데 아버지 막 사장인 분들 친구가 많은데 그 친구들 바라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러잖아요. 뭐, 너 뭐 샀어? 하면서 막 칭찬을 해주거든요. 저는 음, 그러지 않아요. 뭐가 힘들어? 일단 힘든 거 물어보고요. 왜냐면 사람들 다 어, 힘드니까. 어, 그 다음 뭐 어, 샀대? 뭐 그래요? 뭐 어쩌라고 그래요? 뭐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 어쩔? 내가 거기에 그치. 내가 뭐 어, 흥분할까 봐? 뭐 예를 들어서. 쟤, 그러니까 그 쟤 친구들이 뭐지? 오히려 훨씬 친해져요. 음, 왜냐면은 브라이언은 다른 거야. 음, 대부분 사람들 나한테 뭐 하나 얻어내려고 장난 아닌데 이 친구는 그냥 필요 없는 거야. 그게 느껴지니까 얘는 내 친구가 되는 거야. 음, 음,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런 10억 마인드 같은 자기의 그런 마인드 트레이닝도 되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걸 찾아내는 게 되게 인생에서는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게 helping others였고 그게 너무 진하고 그거를 여전히 과정이지만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녁 8시 37분에 이렇게 텐션이 좋은 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야, 이야, 그렇군요. 우리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가 10억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자신감, 돈에 대해서도 많이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줄게. 이런 어떻게 보면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가 사람들 대하는 부분도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10억 이상의 그런 관계나 어떻게 보면 나한테 좋은 기회들이 오실 것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음, 다른 친구는 똑같아. 그냥 면접장에서 나오는 음, 똑같은 답변을 해서 오는 친구랑 똑같은데 이 친구는 달라. 음, 음, 음. 그게 포인트 같아요. 달라, 달라. 면접도 똑같거든요. 제가 항상 바라볼 때 남들이 하는 건 절대 하지 말라. 저도 그래요. 그쵸. 똑같은 음, 방식으로 답변을 얘기하고 기대한 답변을 하잖아요. 기대한 되게 못한 답변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답변 자체는 화려한데 너무 로봇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준비하신 거 말고 좀 다른 질문 해볼게요. 저희가 질문 이거 드렸지만 다른 좀 즉흥적인 질문. 왜냐면 여기에서 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의 음, 그치. 본질이나 어떤 핵심 가치나 이런 게 나오는 것이지 준비한 거 그대로 읊는 머신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맞아요. 면접도 관계 개발 게임이고 얼마나 내가 즉흥성을 잘 갖추느냐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이게 또그 부자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음, 내가 그냥 가식으로 대하고 마치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들이 잘 깨지듯이 왜냐면 완전히 다 가면을 쓰고 자기가 음, 만든 로봇으로 서로 대화를 하거든요. 음, 음, 근데 음, 그게 표면적으로는 뭐 있어 보이지만 나중엔 깨져요. 왜냐면 나중엔 막 별게 다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그쵸, 그래서 그쵸, 그쵸. 진심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진심이란 음, 단어가 이 사람한테 묻어 있느냐, 이게 툭툭 음, 막 음, 보이느냐. 저는 음.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시간 동안 지금 봐주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막 겉핥기하고 뭐 월 1,000만 원 벌려면 이런 맞아, 거 맞아. 하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음.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브라이언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고 그게 핵심 가치고 그 왜 중요하다고 자꾸 떠드는지 궁금하긴 하고 그럼 내 거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만들어 갔으면 음, 좋겠다. 음, 음, 거기까지 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아,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이런 진심이 많이 묻어나는 분들이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같이 어떻게 보면 농담이나 뭐 여러 가지 팁들이나 이렇게 또 상대방을 죄는 듯한 그런 대화들이 참 많은데 지금 브라이언 코치님은 이제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 어린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좀 저희도 좀 다르게 느끼고 또 듣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또 다르게 느끼는 부분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궁금한 부분 우리 예. 아까 지금 아까 10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부분들 같은 어떻게 보면 나의 강점, 나의 가치를 찾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나오지 않을 때 코치님처럼 이렇게 훈련이나 하는 경험들 하면 좋은데 아직 우리는 다들 그렇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당연히 코치님께 의뢰를 하면은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또 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상담할 때 제일 어려운 분은 이런 분이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욕의 상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탕을 줬는데 아기가 안 움직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심각한 거죠. 그게 약간 병적으로 갈 수도 있고 우울증이나 그런 무기력이 심해질 수도 있고.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저한테 연락까지 왔다라는 건 텐션이 약간은 그래 살아있는 거예요. 약간 촛불이 꺼지지는 않은 상태. 그래서 제가 보통 좋아하는 거 물어봐요. 좋아하는 게 뭐냐? 막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돌아가야 돼요. 대학생 때 좋아했던 거. 막 해외 저기 막 교환학생 간 거 좋았대. 유일하게 그게 좋았던. 그럼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좋았던 순간으로 내가 빠져야 돼. 왜 좋았냐? 왜 해외 여행이 좋았냐? 뭐 해외에서 가서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 만나니까 그럼 다양성을 읽어야 돼. 저는 다양성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 뭘 읽어야 되냐면은 해외 여행을 어떤 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니까 해외 여행을 간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꼭 가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해외여행을 가면 뭐가 다르냐면 눈치를 안 보죠. 눈치를 안 본다는 게 내가 벤치에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라고 쳐봐요. 바르셀로나의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 막 지나다녀요. 그러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 벤치에 앉으면 일단 앉지도 않지만 앉으면 어때요? 꼿꼿하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있죠.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벤치에 앉잖아요. 그럼 뭐가 다른지 알아요? 한국하고? 배의 힘을 풉니다. 배의 힘을 딱 풀 수가 있어요. 릴렉스. 그러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 표현은. 그 순간 나와 마주하는 온전히 나일 수 있는 사회의 어떤 부담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안하고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갔다 와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취업해야 될 거야? 아니면 6개월 어디 인턴 갔다 와야 될 거야? 갔다 와라. 나라면 간다. 야, 여행 가서 나 자신을 만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고, 뭐, 산티아고도 가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한국 여의도 공원에서 벤치에 딱 앉아있는 것과, 저기, 바르셀로나에 앉아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고, 보기에도 멋있게 보이긴 하지만, 좀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부분이, 서로 눈치 안 봐요. 서로 그냥 다 나다운 거예요. 그게 나거든요. 편안하잖아요. 배 나온 게 사실 나인데, 너무 이렇게 숨도 못 쉬잖아요, 우리는. 너무 공감되는데. 근데 그렇구나. 혹시 또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눈치 보는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뭐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사실은 요새는 부모님 눈치나 부모님이 뭐 해라 해서 뭐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사실 그 동년배들이 잘 나가는 거를 보거나 동년배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따라서 본인의 결정을 많이 보류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멋있어 보이는 자기 가치를 일부러 내가 아닌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저렇게 가야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단체 모임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뭐 시계 샀어, 뭐 차 샀어, 이번에 뭐 승진해서 연봉이 뭐 얼마 올랐어. 어쩌라고거든. 저한테는 관심 없는 주제인데, 근데 단체 모임에서 그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치를 즐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1대1이나 그러니까 소규모로 주로 만나고요. 그리고 진짜 잘 나가는 친구한테 저는 야 뭐가 제일 힘들어라고 물어봐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예인도 그렇잖아요. 너 되게 뭐가 힘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너만 이런 얘기를 해준다. 나 지금 그치, 여기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지. 차 샀고 뭐해 너 부럽다. 너가 그걸 힘든 거 가지고 너 뭐 이거 많은 돈도 많이 버는 애가 그거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브라이언은 야 너가 너 힘든 거 같아. 이게 손잡아줘. 그러면 거기서 이미 이 친구는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가 매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한 표면도 나쁘지 않지만 그거에 너무 움직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helping others를 하는 저를 당연히 믿고
그리고 그게 저는 재수없는 말이지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치를 그냥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남들이 뭐라 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내 존재고 정체성이고 그게 나이기 때문이죠. 그거를 얼마나 받아들이냐가 중요하고 이런 사회의 가치와 그 다음에 뭐 기업의 가치, 사실 개인의 가치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내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회 가치부터 받아들여요. 그리고 여기 사니까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가치가 뭔지 찾아내는 거예요. 아까 좋아하는 게 뭔지부터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다양성을 추구하겠네요. 그 다음에 자유를 추구하겠네요. 이런 가치들이 나와요. 대화 속에서 상담을 할 때. 그럼 그 가치에 대해서 자꾸 인지시켜주고 아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자고 knowing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대화를 계속 그쪽으로 풀어주면서 그쪽의 농도를 다시 키워주면 이 사람이 다시 텐션이 지금의 브라이언처럼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제가 관계 개발의 팁을 드리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아내세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밸류를 하나만 알아내면 그걸 지나게 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그거에 관한 나의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아주 재밌는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건 면접에서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의 어떤 회사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추구하는 미션이 있는 건데 그 미션에 딱 맞는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확인하려면 진짜 그런 대화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의 중요한 가치들을 좀 점검해보는 꿀팁인데요, 이거. 제가 면접 코칭을 잘하는 이유가 그러네요. 예. 저는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시고 대신에 이제 핵심 가치를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 거기에 대한 농도를 확인할 겁니다. 그거를 내가 농도를 확인하려면 거기에 대한 근거, 내가 평소에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근거와 그 농도가 진한 이유, 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런 것들까지 고민해 보시면 진짜 찐이 되죠. 제가 영어 면접할 때 이래요. 그냥 자기소개할 때 보통 경력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학력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Hi, my name is Brian, and one of my core values is helping other people. So if you hire me as a team leader in this team, I can really help your team members. I can coach them. I can make them motivated to be a great team members. This is one of the value I can bring your team immediately if you start to work with me. Thank you. 그러니까 value를 가지고 셀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내 거니까 그거는 브라이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previous life where I have 10 years of experience 그건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그거는 차별화 포인트가 아닙니다. 어차피 비슷한 애만 면접에 보내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거만 집중을 하죠. 자기 가치도 모르고 심지어 인트레스트도 안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못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면서 또 저 의문이 하나 또 생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코치님의 얘기자, 우리 일반적인 좋은 얘기들, 어떻게 보면 남을 돕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좋은데 100%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베스트셀러 기브 앤 테이크에 보면 기버도 있고 테이커도 있고 매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마다의 가치가 나는 꼭 누굴 도와주거나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다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듣는 분들이나 많은 회사에 할 때도 나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나는 내가 중요한 것들이 따로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면접을 하거나 일할 때도 그런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가치의 상담 사례 내지는 코치해 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다른 분야 있다면. 물론 이제 가치라는 건 약간의 이상주의적인 관점이기도 해요. 그렇죠? 현실주의에 뭐가 돈이 중요하고 뭐 지금 빨리 청소나 해 뭐 이렇게 하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해 뭐 약간 이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성향도 저처럼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좀 진중하고 신중하고 그런 내향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다양성도 당연히 갖고 가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가치라는 거, core value라는 게 강점이 될 수 있다고는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셀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나의 의사결정이 되니까 기준도 시원하다 이거예요. 네이버, 어떤 선배, 코치도 필요 없어요. 때로는. 그냥 저는 그냥 저한테 질문을 3개만 하면 돼요. Does this job require me to help people? Does this job require me to be creative, to be global? If not, 연봉 2억이라도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강력해진 거고, 물론 코어 밸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뉠 거예요. 세상에는. 뭐 안타깝게도 그죠? 근데 그거를 저는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오늘 단숨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거가 왜 중요하다고 브라이언이 떠드는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관계 충돌이 또 제가 아까 가치 충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관계를 화합할 수 있는 방법도 가치에 얼라인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 관계자나 HR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팀의 핵심 가치 워크숍을 꼭 만드셔서 가치를 찾아보는 활동을 하시고 또 개인의 가치 무시하지 말고 개인의 가치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 가치가 얼라인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회사 하나로 오래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가치랑 회사의 가치랑 안 맞으면 이직합니다. 그렇겠죠. 연봉이 아니고 상사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성장하고 싶은데 여긴 너무 똑같은 일만 해. 그럼 절대 도전하고 성장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팬시한 뭐 삼성물산에 다녀도 퇴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독립적으로 일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서 저도 지금 재택근무해서 그 네이버에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네이버를 퇴사했어요. 왜? 재택근무에서 퇴사했어요. 그분은 말도 안 되겠지만 진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의사결정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고 그거를 모른다면 코어 밸류 리스트를 해서 한번 진지하게 내가 편안한 친구들하고 혹은 우리 뭐 팀장님하고 기업도 좋고 개인도 좋고 혼자 해도 되고 아니면 코어 밸류라고 유튜브에 치면 제가 또 얘기한 강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잡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이냐 이상적이냐 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런 차이들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기준으로 제가 자신감 있게 제 자존감을 지켜오면서 살아왔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좀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좀 OKR하고도 너무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OKR도 이제 탑다운 시스템이 아니라 그렇죠. 같이 만들어가지고 가는 같이 만들어. 목표 시스템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의 OKR 같다는 느낌을 지금 코치님에게서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죠. 우리가 삶의 원칙이나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할 줄 아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정의해보는 게 코어 밸류 훈련이라고 보면 돼요. 나를 안다고 뻥치죠, 사람들이. 나 알아. 근데 나중에 막 화를 낼 때 내가 나를 아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감정을 모르지? 모르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꾸 정의를 해보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도 노력하고 밸류라는 건 내가 되고 싶은 쪽에 강해요. 사실은 내가 지금 단계의 밸류보다 내가 추구하는 밸류를 더 짙게 믿어서 마치 신을 여러 번 믿어서 내가 잘 됐을 때 그 신을 더 믿는 것처럼 이 밸류를 내가 믿었을 때 내가 더 잘 되면 이 밸류를 더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나의 존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푸는 비결은 이제 문제가 뭔지 아는 것들 그리고 여러 좋은 음식이 있을 때 가장 맛있는 거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면 나는 뭐 이 단 걸 좋아해 아니면 뭘 좋아해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제일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전에 살았던 거는 대부분이 저도 포함해서 남들이 좋아 보이는 그럼 나도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이나 그런 걸 많이 따라했었기에 나를 찾는 부분이 좀 많이 훈련이나 이런 기회가 많이 적었고 옛날 혈액형 했다가 요즘은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예전에 그런 것들 하면 조금씩 비슷하네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좀 달라요 결이 미묘한 순간에 나는 별론데 그러면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려고 그래야 또 남도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팀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화합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그런 가치를 아는 훈련의 방법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코어 밸류 리스트를 찾아요. 한 50개 정도 띄운 다음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를 찾아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를 내가 왜 그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걸 골라요. 되게 신기합니다.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 이런 거 좋아 보여.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막 지워요. 다시 지워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 추구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잊고 살았던 것들, 내가 대학생 때 그게 너무 뜨거워서 그게 좋아서 이 전공을 선택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 과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흥분했던 그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었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도 내가 그 대학생 때 추구했던 이 가치는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같은 얘기를 할 때 누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하고 누구는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지만 본인이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맞아요.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나한테 꽂히는 내가
뭐 생각이든 마음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건 내가 정말로 내가 중요한 가치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왜 그런지를 찾다 보면은 결국 나의 가치가 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취업을 하든 이직을 할 때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윤승환님이 합격 멋있어요. 김학란님이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 가치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또 우리 강성호님이 내 가치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었다. 좋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왜 취업이 어려운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런 가치, 내 강점에 대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금 거의 시간이 나가는데, 이제, 우리 코치님께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취업이나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는데, 이런 두 가지만 한번 좀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이제 자소서 같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글 쓰는 부분도 훈련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참고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국내 기업들도 많이 취업하는데 쉽지 않지만 또 해외 기업들 또 취업하고 싶은 생각도 많은데 여기 정보도 부족하고 완전히 다를 거라 생각도 드는데 코치님께서는 해외 기업에 많이 취업하는 그런 경험 많으시니까 그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면 길지만 근데 그런 핵심적인 부분만 매개해 주시고 자세한 거는 우리 코치님의 블로그에 또 링크드인에 들어가면 또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이드를 간단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사실 자소서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글쓰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이 글쓰기는 취준생분들이 많이 훈련하고, 왜냐면 그 취업 전에 많이 훈련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에, 이렇게 퇴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글쓰기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자기가 적어도 20년에서 25년 일을 했던 부분에서 노하우가 안 생길 수가 없는데, 그거를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치킨집을 차리는 거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강사가 되고 자기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히 중장년이 제가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중장년 솔루션은 제가 깊이 고민해 봤을 때 글쓰기만한 게 없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취준생 입장에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일단은 말하듯이 쓰세요. 저는 모든 글을 제가 쓰면서 입으로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 그게 나한테 안 와닿으면 그거는 내 게 아닌 거예요. 남의 글인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하면서 써요. 저는 대학생 때 이런 걸 했습니다. 왜 했냐면 하면서 내 생각의 흐름으로 내 말투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 번 보면서 중복을 지워요. 그리고 첫 줄과 둘째 줄이 내용이 비슷하면 하나를 버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요. 양을 말하듯이 쓰고 그걸 줄이고 그러면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나와요.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나오고 그게 읽기 좋아요. 왜냐면 내가 한 얘기고 또 이거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 내 삶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자소서 써놓고 내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첨삭받고 이러면 이상하게 멋있게 써주거든요. 근데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재미없어요. 이걸 읽기도 싫어요. 그냥 어디 첨삭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말하듯이 쓰고 내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지을 거 지우고 그 원칙만 지켜도 저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농축할 수 있고 그거를 잘 훈련하시면 커리어를 쌓으면서도 링크드인이나 블로그에 자기의 글을 많이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는 결국에 치유입니다. 내가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세상에. 근데 저도 되게 힘들고 생각이 복잡한 날에는 새벽 1시라도 글을 쓰고 자요. 왜? 나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글쓰기 핵심 뭐냐면 내가 마지막 한 단어를 찾는 거예요. 이 단어에 도달하려고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얻을 단어는 뭐 예를 들어 진심이다. 혹은 오늘은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 훈련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훈련하니까 이 사람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찾는 능력이 좋아지고 그러면 인생이 좀 더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취업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밌는 커리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만약에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케아에서 매장직을 했어요. 이케아에서 막 이렇게 막 판매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케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이케아라는 그 회사에는 외국인 직원들도 있거나 이케아 코리아에. 그래서 그 가구 회사인 이케아의 본사가 어딨냐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 스웨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재밌는 게 스웨덴으로 여행을 갔어요. 나는 이케아에서 알바했더니 너무 좋은 회사였고 그래서 난 스웨덴을 한번 가서 거기 한번 이케아도 가보고 해봐야겠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부터 그
가는 그 같이 일할 때 그 소통했던 이메일 조금 하고 전화 좀 했던 그분들, 그 리더분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 이케아 본사 직원들. 그 본사 직원들이 그 친구를 아는 거예요. 그 스테판이라는 친구를 알아요. 이 친구 막 오기 전부터 우리한테 막 연락하고 그 친구잖아 하면서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한 6명이서 그 친구를 쳐다보면서 이 친구 좀 특이하다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게 쳐다본 다음 결과적으로 야, 이 친구는 우리가 뽑아서 써야겠다 해서 자리를 만들어줘서 지금 스웨덴 취업을 했습니다. 와. 이야, 우와, 이야. 우리 집에 이케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목표하면 그렇구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상적인 사고가 와, 우리가 회사에 가면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원래 그래. 원래 음,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고 그래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무원을 하다가 말레이시아에서 디지털 마케팅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 한국에서 매장직을 하다가 스웨덴에서는 자기의 가치를 존중받는 외국인 직원들과 본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스페인으로도 가고 싱가포르로도 가고 그게 뭐 한 번에 못 가더라도 외국 회사에서도 일을 하다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살면서 한 번 정도는 한국 회사에서 한국인들하고만 일하지 말고 글로벌 회사에서 글로벌 코워커들하고 좀 일을 해보자. 한 번만이라도 이직을 통해서 그러면 그 선택은 경험을 해보고 내가 선택하는 건 자기의 선택이지만 경험을 안 해보고 선택을 안 하는 건 너무 아쉬운 거죠. 마치 평생 해외여행을 한 번 안 가고 죽은 친구처럼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한 번 가면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겨요. 왜냐 알아버리니까. 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커리어 혹은 해외 취업 내지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에서 다녀보는 거 그거는 저는 제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그것만 해도 2시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정말 그 말씀의 그 농도도 진한데 그 속도도 빠르니까 양도 많아요. 오늘 쏟아내주신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예, 주옥 같은 말씀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여러 페이지 많이 적었습니다, 오늘. 진짜. 야, 그러시구나.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또 많이 또 도움이 되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프로님 먼저 오늘 또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하고, 브라이언 코치님 또 마지막 소감 어떠신지, 또 우리 듣는 분들도 또 오늘 어떻게 느끼셨는지 얘기해 주시면은 또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사실 저도 이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다른 창업을 하면 몰라도.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쭉 들으면서 내가 왜 창업을 했지? 왜 이 일을 처음 시작을 했지? 그리고 왜 NGO에 발을 디뎠었지? 뭐 이런 생각을 다시금은 좀 하게 됐고요. 그 말씀하신 그 코어 밸류가 제가 단어로만 정리가 안 됐었지. 저도 맞아요. 지금 코치님하고 거의 똑같은 그 느낌으로 그 갑자기 막 찡하게 왔던 그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면 좋겠어라는 어렴풋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막 방황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딱 진짜 그 코어 밸류가 저를 지금까지 있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거를 말로 정리하는 능력을 우리 그 다른 분들도 좀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굳이 뭐 말로 정리 안 하더라도 그 느낌만이라도 자기가 이제 갖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되게 김프로님 여지껏 들은 것 중에 가장 정리를 하면서 딱 오늘 잘 배우고 또 느끼신 것 오늘 같아서. 할렐루야요. 그러시구나. 아이고, 우리 김학남님께서 덕분에 코어 밸류를 다시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도 들으면서 이제 저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이런, 표현의 총량,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어차피 살아오면서 뭐, 다들 1, 20년, 최소 뭐 3, 40년 많이 사는데, 나를 찾는 과정을 단기간 찾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걸 하다 보면은, 그거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과정들 표현을 하는, 기록을 하는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그게 쌓여서, 어떻게 보면 나의 강점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로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자, 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기록이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내든 간에 그게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서 그게 또 어떤 기회로 올 수 있고 말씀하신 이제 외국의 기업들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일깨워 주시고 바로 내가 행동해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도 지금 이제 뭐 40대 후반 이제 지금 여지껏 일하면서 좋아하는 했다고 또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오늘 하면서 그런 코어 밸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돼서 너무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래. 저기 마지막으로 우리 코치님 말씀해 주실 때 윤승아 님이 이런 질문 하셨어요. 코어 밸류가 5개 넘어도 되나요? 하고 이런 질문 하셨어요. 예, 질문 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개 넘어도 돼요. 미국의 어떤 철학자분은 원 워드라는 책을 썼어요. 그 한 단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자신이 추구하는 한 단어만 있어도 좋아요. 근데 그게 5개고 10개고 그럼 더 좋아요. 근데 적을수록 강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강점이 12개입니다. 이러면 강점인가요? 강점을 모르는 사람이 되죠. 제 강점은 3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강점이 되죠. 나도 기억하기 좋고. 그래서 줄일수록 그게 예술이 되는 거예요. 더 줄일수록. 더 간결하게. 오늘도 제가 말이 진짜 많은 사람인데 절제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핵심은 저는 전달했다고 생각은 하고요. 표현의 총량과 관련해서 조금 팁을 더 드리자면은 관심을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가 바쁘다고 시선을 못 주면 그것도 사랑을 덜 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많이 줬으니까 이게 물이 차 있지 않거든요. 계속 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주는 것도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죠. 시선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표현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죠. 근데 말을 하면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이 진해지고 또 나타나고 말했기 때문에 내 감정을 내가 인지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했더니 내가 화가 났어. 그거를 100번 경험한 사람과 그거를 피해온 사람은 당연히 다른 결과를 얻게 돼요. 자신에 대해서 자꾸 자기를 감추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라는 것은 때로는 관계도 어렵지만 그걸 넘어서야 되고 그 짜증나는 그 화나는 순간도 그게 나다라고 인지하는 순간 훨씬 더 진심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을 또 도움을 주시고 또 그 브라이언 코치님의 그런 마음들을 많이 좀 저희가 느꼈던 또 하는 것 같고요. 네, 저희 다음 주는 우리 코치님 덕분에 우리가 커리어 특집으로 3탄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취업이 어려운 이유, 그러면서 나의 강점을 찾는 부분이 있고 다음 주는 실제적으로 일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직을 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창업도 하고 하셨던 실제 했던 경험을 했던 분들이 다 출연하십니다. 그래서 장영화 그 OEC랩 스타트업들 인턴들이나 스타트업들 많은 분들이 취업과 창업을 도와주시는 분께서 커리어 피버팅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또 실제 했던 경험하셨던 2분을 또 모시고 3분이 서로 어떻게 일을 하면서 내가 했던 부분들을 찾아가는지 그런 과정들을 생생하게 해주실 예정이고요. 3탄 그 다음 주는 이런 중장년도 어떻게 보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여러 가지 막에서 막 그만두고 싶고 뭐 하는 분들이 점점 많잖아요. 막 코로나 때.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이직이나 헤드헌팅 문의가 많은데 이분이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진짜 그 갈 때가 정말 필요한지 좋은지에서부터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왜 그걸 원하는지에서부터 그런 것들 해주시면서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또 직접 얘기해 주셔서 3주 동안 우리 쭉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일과 또 직업 또 커리어 계획을 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기회여서 꼭 한번 들어보시고 하고 오늘 그 단초를 열어주시는 우리 브라이언 코치님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얘기를 해주신 또 우리 코치님의 얘기를 감사드리고 또 시청하신 분들도 또 속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표현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 호응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